안녕하세요. 치과다운 치과 구강아감염외과 전문의 김성룡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임플란트 주의염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임플란트는 썩지 않으니까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어, 당연히 임플란트는 충치는 안 생기는데요. 안타깝게도 임플란트 주변으로 해서 잇몸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잇몸병이 심해지면은 그 잘 심어놓은 임플란트마저 이제 제거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주위험이 뭔지 먼저 제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람 치아는 잇몸과 치주인대라는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면 임플란트는 그 티타늄 나사가 뼈 안에 직접 붙어 있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주변 관리가 잘 안 되면은 치아처럼 세균이 쌓이고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 상태를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위험한가?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 치아의 잇몸병도 위험하지만 임플란트 주위염은 그 진행 속도가 더 빠른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임플란트 표면이 나사산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나사산 사이사이에 그 세균과 염증 물질이 계속 달라붙게 되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진상에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이 그 스레드라고 불리는 나사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염증이 생기면은 이 틈 사이로 계속 염증 물질들이 축적이 되고 치태나 치석들도 더 잘 달라붙게 됩니다. 이렇게 세균이 한번 자리 잡게 되면은 이게 칫솔질만으로는 쉽게 제거가 되지 않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염증이 점점 아래로 퍼지다가 임플란트 이 뿌리 끝에까지 퍼지게 되면은 임플란트가 흔들리게 되고 결국 빠지게 되는 수순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 이 사진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는 경우에는 이 주변의 뼈가 이렇게 접시 모양으로 녹아 있는 형태를 전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안쪽에 피고름이 나오면서 냄새도 나고 잇몸이 붓고 아프고 불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초기에 치료가 필요한데요. 이 상태를 점차적으로 방치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양치할 때 피가 조금 나거나 뭐 입냄새 정도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변 뼈가 계속 사라집니다. 뼈가 어느 정도 이상 사라지게 되면 임플란트를 지탱할 수 없게 되고 결국 빼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그 치료 방법이 있지만은 오늘 소개드릴 방법은 임플란트 나사산 연마술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그 염증이 생긴 잇몸을 열고 나사산 표면에 붙어 있는 세균과 오염된 표면을 깨끗하게 제거한 뒤에 그 나사산을 매끄럽게 만들어서 세균이 다시 붙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치료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염증이 재발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임플란트를 최대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한테 가능한 치료는 아닌데 뼈가 너무 많이 녹아 있는 경우에는 제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실제 케이스를 보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환자분께서 그 임플란트가 빠졌다고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환자분이에요. 보시면은 임플란트와 연결된 치아 부분이 통째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셨는데요. 임플란트 뿌리 부분이 이렇게 노출된 걸 보면은 이 임플란트 주변으로 뼈가 다 녹아서 이 임플란트가 이제 지탱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 흔들리다가 결국 빠진 거고요. 앞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임플란트의 기둥 부분은 남아있고 머리 부분만 이렇게 빠진 상태예요. 엑스레이 상에서 보니까 이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 임플란트는 그래도 이 연마술을 하게 되면은 최대한 살려서 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임플란트 연마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잇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임플란트 나사 산들이 이렇게 다 노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번 염증을 다 긁어내온 상태라서 이렇게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안쪽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굉장히 지저분하게 고름도 껴있고 안에 치태나 치석이 붙어 있어가지고 아주 좀 지저분한 상태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플란트의 이 거칠거칠한 표면을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깨끗하게 연마를 하고 부드럽게 폴리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으로는 이제 치태가 붙지 않고 일종의 그냥 뿌리 부분이 아닌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그러면 훨씬 더 이 임플란트의 생존율을 더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하고 직후이고요. 이제 연마술을 한 치아, 그리고 옆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임플란트를 심은 상태입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임플란트 연마술을 한 부분은 이렇게 매끄럽게 표면이 엑스레이 상에서도 보이게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2022년도에 내원하신 분인데, 여기 오른쪽 아래, 여기 이 치아를 보게 되면은 임플란트, 이 전형적으로 임플란트 주위염에서 나타나는 소견이거든요. 이렇게 뼈가 뿌리 쪽 밑으로 많이 녹아 있는 양상이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임플란트가 이 환자분이 이제 호소했던 것이 주변에 냄새도 나고 잇몸도 자주 붓고 살짝만 건드려도 아프다. 이게 전형적인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 이제 치료를 위해서 1차적으로는 가능하면은 머리 부분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빼서 구외 소독 그리고 폴리싱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걸 머리 부분만 제거해서 보면은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이 치아에도 굉장히 많은 치석과 오염 물질이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공실에서 이 크라운 부분을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이제 오염된 부분을 이제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되는데, 안쪽에 마찬가지로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 보이시죠? 이게 되게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녹아 있고 임플란트 주변 그 나사산들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노출되어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깨끗하게 이제 소독하고 연마를 해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기공실에서 치아의 크라운 부분을 깨끗하게 이제 세척해오고 폴리싱을 해온 상태이고요. 이제 수술이 끝난 직후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리 부분을 이제 다시 연결해 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경과 관찰된 부분을 보면은 22년도에 이와 같은 형태로 오셨고, 그리고 23년도 8월 달에 대략 한 1년 정도 돼서도 아주 잘 유지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나서 저희 병원에 이제 정기 검진하러 오셨을 때도 뿌리 부분 아주 잘 유지되고 있고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여기도 이제 좀 보이시나요? 요렇게 뼈 부분이 녹아 있는 게 전형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잇몸을 열고 들어가서 보면은 임플란트 표면이 이렇게 뼈가 녹아 있고 표면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를 전형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해당 부분을 이제 깨끗하게 기계적으로 연마를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훨씬 더 염증이 덜 생기고 기존의 임플란트도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케이스를 볼 건데요. 작년 4월 달에 처음 내원하신 분이에요.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형적으로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녹아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좋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임플란트 나사선 연마술을 제안드리긴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증상 자체가 심하진 않으셔가지고 잇몸 치료, 그다음에 간단한 스케일링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청소만 이제 진행하게 되었는데, 대략적으로 1년 2개월 만에 뼈가 한 0.5mm, 많게는 한 1, 2mm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녹아 있는 게 엑스레이 상에서 관찰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의 뼈가 녹았다라고 하면은 1년 2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이 뼈가 녹은 게 확실하게 더 관찰이 되죠. 녹아 있는 부분이 더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과 이야기한 끝에 나사산 연마술을 하기로 했고요. 이와 같이 좀 흐릿하게 잘 보이진 않는데 확대해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뼈가 녹아 있는 게 보이고 주변에 노출된 그 임플란트 표면을 이제 깨끗하게 이제 기계적으로 연마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한 번 심었다고 평생 관리가 끝나는 치료는 아닙니다. 자연 치아처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정기적인 점검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특히 양치할 때 피가 나거나 잇몸이 붓거나 입냄새가 심해졌다면 단순한 잇몸 염증이 아니라 임플란트 주위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임플란트를 살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관리가 결국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제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과다운 치과 김성룡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